라인이 내려있는 상대방.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공을 잘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계속해서 침투를 하면서 상대방의 균형을 망가뜨려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비티냐 안해, 에메리 안해, 아센시오 안해, 이강인도 햄스트링 아파서 거의 안해. 이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상대 라인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야. 하무스만 앞에서 계속 움직였어. 이러다 보니까 공간을 부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또 뭐가 있었냐, 하키미가 뭔가를 못 보여줬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리카는 안 올라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웠던 경기다. 근데 이런 부분에 히트맵이 없어요. 이런 걸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뛰어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 상대의 4백, 5백 앞에서 공을 돌리기만 했지 실제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에메리를 한번 봅시다. 에메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선 침투를 하면서 공을 받지를 않았다. 이 패스도 하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터치도 84번을 만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84번 만지려면 4경기 떠야 돼요. 로리앙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가 진행됐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오늘 경기에 뭐 만족을 하냐, 그리고 공격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요런 이야기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엔리케가 이제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냐,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개선할 점이 당연히 있다. 전반전에는 위치도 좋지 않았고 상대 수비 블럭 뒤에 있었다. 공을 투입해도 연계할 선수가 없었다. 충분한 공간과 템포를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공격을 진행을 해야 되고 상대가 낮은 위치에 서가지고 수비 블럭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냥 U자 빌드업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움직임을 하면서 상대의 그 라인을 흔들어 제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충분한 공간과 템포, 이거는 뭐냐면 논스톱 플레이라든가 2대1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서 들어가는 플레이라든가 이런 플레이가 너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PSG나 토트넘이나 경기력을 봤을 때는 다를 게 없었다. 전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럴싸한 슈팅 장면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조금 달랐던 거는 토트넘은 반대로 역습을 많이 당했고 PSG는 역습 자체를 허용을 안 했고, 이 정도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 상대가 준비를 잘했고 라인이 낮았다. 그리고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우리가 확실히 더 좋은 경기를 했다. 그러나 이길 만큼의 기회를 만들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창의성이 부족했다, 혹은 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템포를 살리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정확히 비티냐와 에메리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다른 선수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게 공미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2명의 선수에게 사실상 이야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고 앞으로도 계속 마주할 상황이다. 상대들은 앞으로도 우리를 만났을 때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의 수비수들이 어차피 원정 경기를 오든 본인들이 원정을 가든 PSG라는 팀을 상대로는 계속 라인을 내려서 수비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마주할 과정이다. 근데 이 부분에서 선수들의 오프더볼 움직임이 충분치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여러분들 경기 끝나고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이 경기를 보면서 비티냐라든가 혹은 에메리라든가 아센시오가 가끔 그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갔을 때 뒷공간 침투해주는 선수가 너무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엔리케 감독님도 하셨더라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오프더볼 움직임이 충분치 않았다. 후반전에는 오프더볼이 조금 더 좋아지긴 했다. 그럼 이거는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대각선으로 움직이며 수비 앞 공간에서 받았다. 요거는 누구를 겨냥해서 말하는 거냐? 정확하게 제가 또 이 해석을 해드리면, 아센시오 나가고 솔레르가 들어왔는데 솔레르는 침투를 했다, 요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아센시오는 침투를 거의 안 했는데 솔레르는 그래도 주고 뛰어들어가는 대각선 움직임을 했다. 그리고 전반전에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거의 없었다. 근데 이강인이 하나 했다. 오른발로 그 슈팅했던 장면 있죠.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이 후반전에는 그래도 한두 장면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음에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질문을 합니다. 네이마르와 음바페가 없어서 그런 건가? 그리고 덴벨레가 합류하면 이 팀의 축구는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역시나 엔리케, 여러분들 오랫동안 감독을 하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이시죠.
어떻게 얘기를 하냐? 얘기를 돌려버립니다. 감독 경력 12년 동안 내려앉은 팀을 수도 없이 상대해왔다. 제가 제일 잘 아는 분야이다. 이런 팀을 상대하고 수비 블럭 깨는 거를 좋아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웃긴 게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일이래. 근데 난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그 제일 좋아하는 거를 왜 이렇게 못하셨어요? 엔리케 감독님? 그 제일 좋아하는 일을 너무 못했어. 좋아하기만 한 거야? 일방적인 사랑이야 이거?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 근데 너무 좋아만 하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해결을 할 거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바르셀로나에서 라인 내린 팀들 상대로 트래블 했던 사람이다. 반드시 해결할 거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또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신감이 확실히 보기는 좋아요. 이거 뭐 우리 큰 문제 아니다. 어차피 상대가 준비를 잘해왔고 상대도 수비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뚫기가 쉽지는 않은데 내가 제일 잘하는 분야이고 아직 과정이다. 좀 한 경기 가지고 떠들지 말아라. 사실상 속마음은 그럴 거예요. 만 좀 떠들어라. 우리가 뭐 골을 먹혔어. 우리가 경기를 지기를 했어. 뭐 우리가 상대방한테 위험한 찬스를 주기를 했어. 그냥 믿고 기다려라. 약간 솔직히 속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다닐루가 도대체 왜 주장을 했냐, 마르키뉴스는 왜 안 나왔냐 이걸 물어보니까 마르키뉴스는 몸 상태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본인은 감독으로서 결정을 내렸어야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요 말에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 결정이다 이렇게만 말했으면 괜찮은데 다닐루 마르키뉴스의 몸 상태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러니까 마르키뉴스가 몸 상태에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뛰었지. 사실 이런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야 나도 다닐루보다는 마르키뉴스 뛰기고 싶었어. 근데 마르키뉴스가 아프대. 근데 어떡하니? 근데 여기서 다닐루 칭찬 안 하기도 어렵잖아. 그래서 바로 다닐루는 오늘 잘했고 좋은 선수다. 시즌 중에 계속해서 선발 선수는 바뀔 거다.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다닐루도 여러분들 눈치가 있는데 알겠죠. 본인이 리카한테 밀릴 거 알고 본인이 크리나르한테 밀릴 거 알고 본인이 마르키뉴스한테 밀릴 거 모르겠습니까? 그 모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도. 그리고 나서 요 마지막 질문이 관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요게 진짜 관건이었어. 요걸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음바페가 경기 전에 선수들을 응원하러 온 건가요? 요거를 딱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못 알아듣는 척을 합니다. 못 알아듣는 척 시전을 해.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표정을 짓냐? 요 표정을 지어버렸어요. 입국닷. 요거 어떻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입국닷을 시전하였어요. 바로 입국닷을 시작하면서 요거 요거를 시전하시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러시면서 그냥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말하는 거를 보면 여러분들 내려앉은 팀들을 어떻게 깰 것이며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이며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이제 돌이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상대가 라인을 내려 있어요. 라인이 내려 있는 상대방.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공을 잘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계속해서 침투를 하면서 상대방의 균형을 망가뜨려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비티냐 안 해. 에메리 안 해. 아센시오 안 해. 이강인도 햄스트링 아파서 거의 안 해. 이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상대 라인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야. 하무스만 앞에서 계속 움직였어. 이러다 보니까 공간을 부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또 뭐가 있었냐? 하키미가 뭔가를 못 보여줬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리카는 안 올라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웠던 경기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누군가 무너뜨려야 되냐 하면은 다행히도 1군 복귀 확정 지은 음바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방 2명, 3명이 음바페에게 붙는다. 그러면 음바페는 2개를 합니다. 하나는 혼자 치달, 나 잡아봐라 요러고 그냥 치달. 다른 거 하나는 음바페가 안에 있는 미드필더에게 패스 주고 달리기, 리턴 패스, 월 패스 요런 걸로 상대의 그 낮은 라인을 그냥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바페가 여러분들 요런 움직임을 이제 위에서 해주고 그럼 여기서 이 리턴 패스, 월 패스 받는 선수가 이제 누가 되냐? 이강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게 없고요. 결국에는 리턴 패스랑 월 패스 이강인이 하게 된다. 그러면 이강인은 공미 자리로 가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난 솔직히 이번 경기를 보면서 너무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지루했고 여러분들 보기 싫다 짜증난다라고 말을 하고 재미가 없다 이렇게도 말은 하지만 너무 좋은 것 중 하나는 수비를 거의 안 해도 된다.
내려갈 필요가 없다. 요거 하나만큼은 솔직히 기깔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이 이제 햄스트링만 안 아프고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이강인의 풀 컨디션으로 이강인을 보게 된다면 1대1을 거는 모습들이나 공격을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나도 이강인에게 잘 된 거긴 합니다. 솔직히 이강인한테는 너무나도 잘 된 거예요, 여러분. 히트맵 봐보세요. 이강인의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가질 않잖아. 이 윗지역에서만 빨간 거 우리가 원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상관없이 요 윗지역에서 요 빨간 거 보는 거 얼마나 좋아.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강인의 빨간 맛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다른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이강인이 실제로 들어가서 뛰어야 되는 자리가 어딘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티냐의 자리. 지금 비티냐의 히트맵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근데 비티냐의 히트맵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빨간 부분, 요 공미지역의 부분에서 히트맵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요런 부분에 히트맵이 없어요. 이런 걸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뛰어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 상대의 4백, 5백 앞에서 공을 돌리기만 했지 실제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에메리를 한번 봅시다. 에메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선 침투를 하면서 공을 받지를 않았다. 얘는 여기가 왜 이렇게 빨갛겠어? 드리블을 더럽게 많이 치니까. 패스를 주고 움직여서 받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드리블만 계속 치는 거야. 얘는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가 빨개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 많이 만지니까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아센시오. 침투를 얘는 그냥 공도 거의 안 만졌어. 강인은 적어도 여기서 빨갛기라도 하지. 넌 도대체 뭐 한 거야, 진짜. 얘가 제일 심각했어요. 솔직히 비티냐는 에메리는 그래도 노력이라도 했지. 얘는 진짜 제일 심각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센시오가 나는 제일 심각했던 것 같아. 공도 9번이나 뺏기고 얘가 제일 심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의 공익근무 요원 청소기 우가르테 굉장히 열심히 뛰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무스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이 팀에서 페널티 박스 지역에서 빨간색을 보여준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빨간색 점이 공격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미하면 당연히 득점을 많이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키미가 올라와서 이강인이랑 같이 많이 뛴 걸 볼 수 있었고 리카도 올라오긴 했지만 위쪽 지역까지는 크게 안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SG가 공을 많이 돌리면서 재미는 없었지만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었다. 이강인은 81분을 뛰었고 이 수비 지역에서 수비하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강인이 선보일 수 있는 모습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샷퍼 게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나 때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패스도 하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터치도 84번을 만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84번 만지려면 4경기 떠야 돼요. 84번 공을 만지려면 4경기는 떠야지 만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첫술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공 이강인이 이렇게 많이 만지고 이렇게 소유권을 많이 가져가는 팀에서 뛰는 거는 너무나도 행복한 거다. 근데 아직 조금 더 컨디션이 좋아져야 되고 이 주변에 뛰는 선수들이 아직은 어리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음바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덴벨레 들어오고 이강인이 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면 너무나도 잘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